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몇 시간 전에 그야말로 속보로 초긴급 속보로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된 사실을 간략하게 팩트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부터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한마디 했고요. 당연히 이준석 쪽에서도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제가 너무나 빠르게 제목 한 줄만 보고서 보도를 해드리는 바람에 전반적인 판결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판결문 내용이 전부 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내용 중에서 왜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논리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조목조목 반박하는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우선요 법원의 판결 내용, 이 핵심 요지를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리 정당 내부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그런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준석 측에서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이준석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당혹스러운 지금 반응이고 내일 긴급 의총을 열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잠적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오늘 JTBC 썰전에 나오게 돼 있었는데 JTBC 출연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처에서 후속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상세한 이준석의 동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우선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왜 기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상 상황은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야 그건 정말로 비상 상황인데 일부러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지도부를 해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당 대표를 직위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 지금 이제 배현진 같은 경우 사퇴를 했는데 사퇴 법률적 효력이 없다.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 정석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이유로 가지고 비대위를 설치하는 그런 정국이라든가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에 결혼된 만큼 다시 전국위를 소집해서 최고위를 뽑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비대위를 바로 넘어가느냐. 이것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지나친 이 내부 간섭이 아니라요. 정당의 내부적인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훨씬 초월하는 내부 일종의 이제 반란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최고의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정의를 쭉 살펴보면은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신에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와 같은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지도체제는요, 전국적으로 당원들, 국민들이 전부 투표해갖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요, 또 우선 비상 상황이 되려면은, 당 대표가 권위가 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비상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고리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으로서
당대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즉 비상상황이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상황이 되려면 원내대표 직무 대행도 제대로 안 돼야 되는데 원내대표 직무 대행이 얼마나 잘 됐냐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재판부 의견이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서 최고위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요. 또 국민의힘이 정원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한 상태로 지난 2일 날 최고위를 개최해가지고 의결을 했는데 이걸 보면 사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것도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가 됐으면 위원회가 그래서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국위에서 부족한 것만큼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비대위 설치가 왜 필요하냐.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이제 ARS로다가 사퇴한 그 벌석이 된 최고위원을 새로 뽑으면 되는 건데 이게 왜 비대위를 바로 연결해야 할 비상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뭡니까? 전국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서 최고위원 결연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항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일부 최고위원 사퇴 의사 표시가 있은지 10일 이내에 전국위가 개최돼 의결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상임 전국위 의결 그리고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법원은요. 전국위원회는 당원 중 1000명 이내 상임 전국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돼서 1만 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회에 비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작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임 전국위하고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반 국민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회 여기에 비하면 전국위원회하고 상임 전국위에서 결국 별도로 1000명, 50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뽑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비교가 안 되게 전당대회에서 뽑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정당의 민주적 질서에 부합되는 건데요. 이렇게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반하면서까지 상임 전국위원회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열어서 이렇게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 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임 전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나 비상 상황의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없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 상황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는 해석이 아니고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다. 그 전제에 해당되는 해석이 없기 때문에 효력에 의문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와 같은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요. 조목조목 이준석의 이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 허술하게 법률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법원의 이 판단 내용이 상당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한 것은 뭡니까? 이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반하지 않기 위해서 상임 전국위와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화를 바꿨다. 이거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는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통상적으로 안 한다. 이게 큰 틀에서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다. 라는 논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총론이라고 본다면 이번 판결문은요. 그 총론에서 그친 게 아니라 강론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갔다. 그래서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내부 의사결정은 헌법 위반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수 원내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미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예. 자, 그리고요. 이 원내 대변인이 조금 자세하게 이 반박을 했어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 반박문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미 그동안에 쭉 논평을 해오면서 국민의힘에서 밝혔던 그런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해드리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 해석에 따라서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요, 정당의 자율권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자율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비상 상황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그리고 최고의 과반수가 거론된 당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유권 해석했는데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한 건 아니냐. 이런 걸 보면 모든 절차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이 됐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당한 또 이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 비대위 출범 요건에 보면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의 거의 또는 최고의 기능 상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당헌의 최종 유권적 해석을 가진 상임 전국의가 당대표 6개월 직무 정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고리 상황을 종합해서 비상상황으로 유권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상임 정부의 정당한 유권 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 결정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이미 제가 또 말씀을 드렸듯이 최고의 기능 상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최고의 기능 상실이 왜 아니냐? 최고위원들 몇 명의 사퇴냈으면 그걸 다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직무 대행이 정상적으로 당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당무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면 비상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당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퇴한 최고위원을 결혼을 갖다가 보강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요. 사실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이 되는 반박 입장문 법원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장해찬 의원이 오늘 조금 망신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이 장해찬 이사장이나 저나 법률 비전문가인데 오늘 판결을 보고 그래? 그러면 당헌을 개정하면 되네.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인규 지금 이준석 측의 변호인이죠. 자, 주변에 그렇게 변호사가 없느냐? 자,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장 이사장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의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거. 이거는 절차 위반이 뜻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임 전국의 소집과 전국의 의결을 통해서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 그리고 나서 당헌에 근거해서 새로운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새로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취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요. 정부가 민생에 집중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인규 변호사는요. 법리적 전문성이 없이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코멘트할 내용이 아예 없다. 장 이사장처럼 해석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 못한다.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지 의문이 되고 주변에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판결문 좀 가져가 봐라.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항고해서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사정을 바꿔서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 있으면 사법부와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도 비판적인 이 성향의 댓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꼼수 부리다가 이망신 당했는데 무슨 또 꼼수냐. 이준석 하나 막기 위해서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하면 된다니 청년 정치인 맞나. 대표 쫓아내기 위해서 정당의 당헌을 급조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야 뭐 이준석 편에 들어있는 이 젊은 청년들의 반박이 아닌가 싶고, 자, 이거는 얼마나 답답해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소송 대리인단이, 이준석 소송 대리인단이 오늘 판결은 역사적 판결이다.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변호인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대해서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이거는 뭐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각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리 결정의 사전적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해하고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을 해서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27조 제3항에 의해서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해서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 JTBC의 썰전 라이브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 잠적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잠적 발언에 대해서 인용이 나오면 당에서 누군가가 무리한 일을 벌였는지 책임을 소재를 가려야 하는데 그 일에는 끼이지 않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요, 지금 하태경이에요. 하태경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주장과 비슷하게 법원이 판결했으니까 얼마나 뜻뿌듯하겠습니까?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장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서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책임을 져라.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고 국민의힘이 반민주 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날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준석과 관련된 이준석은 딱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자, 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 딱 한마디입니다. 왜? 지금부터 정신 좀 더 차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보니까 일단 이제 이 항고를 해서 다시 이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서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면서 지루한 장기전이 되고, 이제 문제는요,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저도 법률가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지난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자로 사고를 처리해서 직무 대행을 했는데, 그러면 또 직무 대행 사고 처리를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또 정말 열받네요. 다시 한번 또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우리 국민님 측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